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셀트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잘 매매를 하셔서 지금 수익을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악재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악재로 인해서 하락이 나올 때, 그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악재가 해소가 될 때, 오늘 같은 이런 내용이 나올 때는 갭 상승이기 때문에 늦습니다. 수익이 생겨도 큰 수익도 아니고 오히려 익절하는 사람들에 대한 물량을 받아주는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매수를 어느 정도 해서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끝까지 좋은 스윙, 홀딩 하기도 쉽지가 않다. 왜 그러냐면 위쪽 뉴스에 대한 기사에 대한 내용 때문에 익절에 대한 물량 때문에 흔들죠. 흔드는 거에 있어서 그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저점에서 매수가 되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여유 있게 부분 익절해 가면서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사, 뉴스, 이슈 이런 것은 호재 이런 거 다 늦습니다.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흐름을 좀 읽어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더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자 이런 자리에서 겁을 낼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뭐 상승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모습. 그러면 악재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다. 무조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셀트리 헬스케어를 이 밑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다시 익절하고 다시 매수하고 물론 뭐 계좌를 뭐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그냥 소액이다 보니까 좀 창피합니다. 창피한 것도 있고 뭐 그냥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매매를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뭐죠? 분명히 공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수하는 거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좀 계속 모아갈 수 있는 지금 이 정도의 위치와 하락이다라고 하면 모아가도 괜찮다. 그리고 더 빠진다. 이거 한번 살짝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걸까요? 아니에요. 또 빠질 수 있습니다. 빠져도 지금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께 아주 달콤한 얘기를 많이 나오게 했던 손실을 줬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도 있는데 사실 이런 자리에서는 겁을 낼 이유가 없다. 이제 여기에 있어서 서론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매수를 잘해서 익절을 누가 빨리 보느냐 기간적인 차이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높은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 오르냐 내리느냐 이제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단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악재에 대한 해소가 나오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수급을 끌어들일 수 있는 조건은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만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지금 이 위치 이건 저항이에요. 단기적으로 엄청난 저항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묵직한 종목이 바로 악재 해소가 된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팍 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급도 분산이 되죠. 저희가 분명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도 매매를 했지만 뭐 헬스케어도 있고 제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셀트리온보다도 더 좀 빨리 올라가는 셀트리온이 제일 약하잖아요. 가장 빠른 그리고 빠른 상승 수급이 붙는 뭐 제약이라든지 뭐 헬스케어라든지 그쪽으로도 붙을 수 있죠 분명히.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분명히 좀 있다. 그래서 헬스케어뿐만이 아니라 제약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지금 일단은 중요한 것은 걱정을 했던 그런 부분. 그러면 기업은 완벽하다. 흐름도 돌려주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될 게 보다 과연 이 자리를 유지하면서 자리를 지켜줄 것이냐라는 것을 확인을 계속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럼 여기에 있어서 매수를 어디서 했고 매매를 어디서 하셨고 평균가가 얼마고 손실이 얼마고 익절이 어떤 그러니까 수익권이 얼마고 이런 걸 계산하셨을 때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될 게 이탈됐을 때 예를 들어서 박스 지금 상단입니다.
이 박스 상단이기 때문에 치고 올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만약에 하락이 나오면 어떻게 좀 비중 줄여야 되나 늘려야 되나, 이런 것을 고민을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들어갈 때는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내용이 나올 때도 과감하게 매수가 아니라 과감하게 익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죠, 반대. 호재가 나오면 매수를 하게 되고, 사실 호재가 나오면 과감하게 익절을 해야 되는데, 악재가 나오면 어느 정도 과감하게 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손절을 치게 되고, 그리고 손절 치고 돌려주는 것처럼 보여서 매수를 했더니 또 빠지고, 이렇게 자꾸 반대의 엇박자 매매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좀 꾸준하게 흐름을, 자, 흐름이다라는 뭐 이런 기술적 흐름보다는 좀 주가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자금의 흐름,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물량과 매매 타점과 그 다음에 현금 비중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빠져도 매수할 여력이 있다.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자, 이 위치에 대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 있다. 뭐 당연한 내용이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위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자리를 지켜주느냐가 이제 중요하고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량만 지켜보면 되는 거고요. 이탈됐을 때 여기에서 물타기에는 현금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비중도 좀 많이 실려 있고,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가 올라간대, 어느 누군가가 내려간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라가봤자 얼마 올라가고 내려가봤자 얼마 빠지겠습니까? 현재 위치에서 대한 부분은 현금이 어떤 식으로 있고, 그 현금에 대해서 내가 좀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하다, 여유 있다. 매수했을 때에 지금은 만약에 매수하게 되고 평단가가 얼마큼 빠진다, 낮춰진다든지, 근데 여기에서 또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오면 힘들어,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좋지.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예요. 올라갈까 내려갈까, 무슨 호재 있지, 셀트리온 뭐가 있지, 기업이 어떻지, 계속 빠지는데 계속 물타기 하시고 추가하면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은 딱 현재 위치에 대해서만 읽어주시면 돼요. 올라가면 올라가는구나, 그래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역시 뭐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쉬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비중과 지금 뭐 수익이라든지 손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그냥 현재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냥 홀딩이면 홀딩 딱 정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악재가 해소됐으니까 비중 늘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판단하셔서 비중을 유지하면서 홀딩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진입은 조금 눌림, 뭐 이렇게 진입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를 무조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아무리 악재가 해소됐다 하더라도 흐름상, 수급상 밀리게 되고, 시장상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탈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비중을 너무 적극적으로 또 좀 비중 실는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술적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방향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런 상황들, 시장, 종목, 내 계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전략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저항, 하지만 이 자리를 지켜주면, 자 이제 정리할게요. 제가 흐름에 대해서 지금은 저항이고요. 하지만 여기는 이제 지지가 될 수 있는 단기적인 위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밀렸을 때는 다음 박스에서 상단 이 자리를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밀리게 되면 다음 어느 정도 하락이 이만큼 내려올 수 있겠다, 이러한 모습까지도 완벽하게 미리 계산과 생각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매매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 달라요, 계좌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외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의 얘기를 듣는 것보다 내 계좌와 흐름은 뻔해요. 그러니까 흐름은 뻔한 이 상황이기 때문에 내 계좌에 맞춰서 대응하고 매매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원칙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